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2배속에서 1.75배속에서 2배속으로 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아마 읽어가시면서 어디가 포인트인지 좀 찝기가 좀 단시간에 좀 빨리 파악하시기가 좋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2절 열차의 운전 제18조 철도 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 차량은 신호, 전호, 표지 이 녀석이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운전해야 된다. 이 신호, 전호, 표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거장의 경계.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정거장 내외에서 운전 직업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 지점과 표시 방식을 지정해야 된다. 경계 지점, 표시 방식 이 두 개를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정거장 내외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무슨 땡땡역이죠. 그리고 또 여기 선을 쭉 이제 본선을 운행해서 또 다시 무슨 땡땡역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거장 내고 이 부분이 정거장 외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등 철도 운영자 등은 상행선, 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 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자, 상행선, 하행선 그냥 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여의도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간다. 여의도에서 고터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상선, 이 상행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고속터미널역에서 우리가 여의도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선, 하행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상선, 하선은 같은 구간인데 하나는 정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역방향 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상행선, 하행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방향을 갖다가 이제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자,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에 반대 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에서 원래 하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또는 상에서 하선 또는 하에서 상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상에서 하선으로 가야 되지만 하에서 상선으로 이렇게 해도 좀 예외적으로 봐준다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보면 자, 철도 운영자 등과 상호 협의된 방법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봐주고요. 정거장 내에서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정거장 내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도 봐주고, 공사 열차, 구원 열차, 제설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봐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근데 이 3호 같은 경우 있죠. 공사 열차, 구원 열차, 제설 열차. 여기는 공사 열차, 구원 열차, 제설 열차인데, 자, 이거는 저번에 한 건데, 잠시만요. 이건 저번에 한 건데, 이런 데 보면은 또 공사열차, 구원열차, 제설열차 하고 여기 또 시험운전 열차가 있는 이런 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장난치는 시험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부분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에 본선 도중에 붕괴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입판 운전을 하는 경우 선로 또는 열차의 시험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 퇴행 운전을 하는 경우 양방향 신호 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철도 사고 또는 운행장애 이걸 철도사고 등이라고 해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합해서 의 수습 또는 선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선로 방향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로 그냥 원래 선로로 운행 안 되는 경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하행선 이게 정해져 있더라도 그 반대로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양방향 신호 설비가 뭐냐면 이게 선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쪽을 우리가 일로 가려고 해서 이거를 보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선이 하나예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로도 열차가 갈 수 있지만 일로도 오는 열차가 이거를 보고 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양방향 신호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 상하행선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막 엄청 막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읽어보시고 익숙해진 다음에 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런 거를 하루에
하루에 3개 정도 있죠. 이런 열차의 운전 방향 지정 등 뭐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또 열차의 운전 위치 그리고 이런 거 예외 사항들을 하루에 한 3, 4개 정도씩 따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철도 운행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 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 통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반대로 와요. 그러면 이 뒤에 원래 가려던 이 열차 기관사가 이걸 알아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오는 열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안전 통제도 하고 이 사람한테 통보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거장 외에 본선의 운전. 자,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 외에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 입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열차 그러니까 원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은 이 녀석은 편성이에요. 그 얘는 열차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열차 번호를 이렇게 받아야 열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아니면 원래 본선을 갖다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 입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는 열차가 아니더라도 이 정거장이 아니라 이 본선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아닌 경우 절대로 본선을 나갈 수 없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입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열차의 정거장 외 정차 금지. 원래는 정거장 외에서는 서면 안 돼요. 근데 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열차는 정거장 외에서는 정차해서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자,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이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 자, 1000분의 30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고 이게 1000m짜리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m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끄면은 이 정도의 경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까요? 1000m 가는 동안 30m 고도가 상승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1000분의 30 이상 1000분의 30이라는 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철도에서는 30 퍼밀이라 그래요. 이 퍼밀이 경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급경사 구간에 들어가기 전의 경우에는 정차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지 신호에 현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정거장 외에서 정지 신호가 현시를 하고 있으면 그걸 봐야 돼. 그걸 서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현시라는 말은 그냥 우리 빨간불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호기 입장에서는 적색등을 현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시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띄어서 낼 수가 있어요. 뭐 1번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번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읽으시되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철도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자, 뭐 다른 기타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3조 열차의 운행 시각. 철도 운영자 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 출발, 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 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출발, 통과, 도착 이런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임시 열차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각을 안 정해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통과, 도착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제24조 운전정리. 자, 철도 사고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 일정에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 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 등급, 목적지 및 연계 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 운전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자, 뭐를 고려한다? 열차의 종류, 등급, 목적지, 연계 수송. 자, 여기서 뭐 등급이라고 하면 뭐 고속 여객열차, 특급 여객열차, 그리고 급행 여객열차, 뭐 이렇게 막 아무튼 순위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 정리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25조 열차 출발 시의 사고 방지.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출입문이 끼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출입문의 닫힘 상태, 출입문 닫힌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제26조 열차의 퇴행 운전. 열차는 원래 퇴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퇴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 퇴행할 수 있는지 봅시다. 선로, 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공사열차, 구원열차,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뒤에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철도 사고 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원래 퇴행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열차가 모르면 그냥 냅다 때려박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열차한테 뭐 통보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열차의 재난 방지. 자, 철도 운행자 등은 폭풍우, 폭설, 홍수, 지진, 해일, 이걸 폭폭홍지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저기 다른 쪽에 보면은 여기는 폭풍우, 폭설, 홍수, 지진, 해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쪽에 보면은 이게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철도 차량 운전 교칙에서는 폭풍우, 폭설, 홍수, 지진, 해일해서 폭폭홍지해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열차의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 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등, 열차 운전을 일시 중지를 하거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등 재난 위험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이 뭐라 나오냐면, 여기 보면은 폭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자연재해 막 이상한 거 집어넣습니다. 그런 건 아끼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또 조치가 있죠. 열차 운전을 일시 중지, 그리고 운전 속도를 제한, 이건데 그날 하루 운행을 중단한다거나 뭐 그런 이상한 조치가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낚이시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시험 좀 나옵니다. 이거 장난 많이 칩니다. 폭풍우, 폭설, 홍수, 지진, 해일, 이 부분 다른 자연재해로 장난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 낚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열차의 동시 진출입 금지. 자, 둘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 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역 하나 있잖아요. 역 하나 있는데 여기 열차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뒤에 또 열차 넣지 말라,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죠. 근데 넣어도 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넣어도 되는 경우예요. 자, 안전 측선, 탈선 선로 전환기, 탈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넣어도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열차를 유도해서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유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유도 신호라고 배우겠지만, 유도 신호는 이렇게 정지를 현시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 백색 등 두 개가 이렇게 탁탁 켜집니다. 이게 유도 신호기거든요. 유도 신호기. 이게 있으면은 여기 정지 신호가 현시되고 있더라도 이 유도 신호기에 등이 들어오면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서행으로 엄청 천천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를 유도하여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 단행 기관차로 운행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단행 기관차. 자,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출발 신호기 또는 정차 위치로부터 200m.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 좀 잘 나와요. 자, 다른 방향 200m, 동차 전동차는 150m, 또 동일 방향은 100m 이상의 여유 거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0m, 동차 전동차는 150m, 동일 방향은 100m. 여러분들이 이거 좀 키워드 잡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미터수로 항상 장난을 치거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열차의 긴급 정지 등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지 신호 표시를 하는 등 열차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뭐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바로 관제에서 정지 신호를 표시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선로의 일시 사용 중지. 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에 열차 또는 철도 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뭐 공사나 뭐 작업하고 있으면 거기 진입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작업 공사가 끝나면 지장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열차를 운행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비상시 조치에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열차 좀 와주세요 했어요. 열차가 지금 다 죽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구원열차 와주세요 하면은 절대 그 위치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동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철도 사고가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응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차랑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곡선이 너무 심해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직선 구간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서로 다시 물려 보세요 하면은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또 이동을 하라 뭐 이런 겁니다. 곡선이 너무 심한 데 있으면 좀 직선으로 좀 나와 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동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에는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동을 했으면은 왜 이동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구원열차 지금 모는 사람이, 구원열차 기관사랑 그 다음에 관제사, 그 다음에 운전 지급 담당자.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뭐 구원열차 기관사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제사 또는 운전 취급 담당자. 구원열차 기관사는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관제사 또는 운전 취급 담당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총 2명한테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 구원열차 업무 종사자와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 수신호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도 정지 수신호가 아니고 여기 또 서행이라고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 하나하나를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잘 잡아가시면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화재 발생 시 운전. 자,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2항.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아닌 경우 우선 철도 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 그러니까 교량과 터널 안에는 있으면 안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있으면 안 되고, 교량은 왜 그러냐면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비상코크 꺾어가지고 출입문 열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밖이 교량이면은 뛰면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한 곳까지 일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 구간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읽어보면 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무인 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자, 입니다. 자, 열차를 무인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우리 무인 운전이 뭔지 다시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무인 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 원격 조정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하는 게 우리가 무인 운전이라 했죠. 그래서 이 무인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이 지정한 철도 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언제?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 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 이때 운전 방식을 우리가 무인 운전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 업무 종사자로부터 무인 운전 기능을 확인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무인 운전으로 진입한 후에 운전 방식을 무인 운전 모드로 전환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항목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뭐 렉 걸려가지고 정지선에다가 못 서고 뭐 계산을 좀 잘못해서 그런 오차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지선에 제대로 못 선 경우에는 자, 먼저 후속 열차에 해당 정거장 진입 차단, 그 뒤에 있는 열차 정거장으로 진입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이 지정한 철도 종사자를 해당 열차에 탑승시켜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이동. 뭐라 그럴까요? 뭐 용무원이라고 그럴 수도 있나? 아무튼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뽑죠. 이종 면허 소지하신 영무원, 소지하신 분들을 영무로 좀 많이 뽑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탑승시켜서 수동으로 열차를 정지선으로 뭐 이동을 시켜라, 뭐 그런 건가 봅니다. 저도 이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사람을 일단 태워서 뒤로 뭐 빠꾸를 시키라, 이 얘기인가 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조치가 어려우면 그냥 다음 정거장으로 그냥 바로 발차시켜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민원 엄청 많이 묻겠죠. 원래 내려야 될 사람이 못 내리는 거니까.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여객의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고 시스템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거장 등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거나 그 안전 요원 배치 또는 순회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운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가 좀 중요합니다. 시기가 아시겠죠? 자, 특수 목적 열차의 운전. 자, 철도 운영자 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 목적 열차의 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뭐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3절 열차의 운전 속도가 나옵니다. 자, 열차의 운전 속도. 자, 1항 열차는 선로 및 전차 선로의 상태. 자, 선로, 전차 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 방법, 신호의 조건 이거에 따라서 속도를 이제 우리가 영향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쵸? 자, 철도 운영자 등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별,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 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자, 이거를 이제 또 고려를 해라는 거죠. 자, 선로에 대해서는 선로의 굴곡 정도 및 선로 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선로 전환기가 이 선로 전환기가 얼마나 이게 좀 빡센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속도 제한이 또 다르거든요. 이거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뭐 8번 분기기, 뭐 10번 분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게 저도 옛날에 배워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느낌은 이런 겁니다. 자,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번 분기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 거리가 1m가 되어야 돼요. 이 거리가 1m가 되는데 이게 여기가 이게 8m를 가야 여기서부터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느낌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8m를 가야 이렇게 1m 차이가 난다. 그러면 8번 분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6m를 가야 1m가 차이가 난다. 그 뭐 6m면 한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눠지는 부분이 엄청나게 좀 가파르겠죠. 가파르다기보다는 이게 좀 순간적으로 너무 빠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열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고속 열차의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길겠죠. 뭐 한 뭐 100번 분기기 정도 되겠죠. 뭐 100번 분기기는 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 천천히 내가 나눠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의 운전 속도에 이 선로 전환기가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선에 대해서는 가설 방법별 제한 속도가 또 있겠죠. 뭐 카테나리 방식 나중에 배웁니다. 카테나리 방식 뭐 심플 카테나리가 있고 뭐 헤비 심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제한 속도가 나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35조 운전 방법 등에 의한 속도 제한. 철도 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제한 속도를 따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따로 정해라는 겁니다. 따로. 이런 경우에는 좀 구간별로 따로 정해라는 겁니다. 자, 수행신호 현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자, 추진 운전하는 경우에도 따로 그 속도를 또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총괄 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포함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잘 바꿉니다. 자, 열차를 퇴행 운전하는 경우에도 속도 제한을 따로 정해라는 거고요. 세정되지 않은 선로 전환기를 대향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게 속도 제한을 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세정된 선로 전환기를 대향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꾸거나 세정되지 않은 선로 전환기를 배향이라고 바꾸거나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이판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전령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수신호 현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지령 운전을 하는 경우, 자, 그리고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 업무 종사자가 탑승해서 운전하는 경우, 그 밖에 철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 제한을 정해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령 운전은 이게 우리 ATC라고 하는데 이거 신호거든요. 이 신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뭐 차를 운전하거나 뭐 철도를 운전하거나 하면은 이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깜깜한 터널 속에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TC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선로에서 이 위로 이렇게 열차 쪽으로
정보를 계속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가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뭐 앞에 열차가 있으니까 시속 뭐 40으로 운전하세요. 앞에 열차가 없으니까 뭐 60으로 계속 운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선로가 이 쇠니까 쇠에서 계속 이 위에 전자파를 주파수를 쏴주면서 그 차내 신호라 그러거든요. 열차 안에 그 계속 그 띄워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 속도를 몇으로 가면 안전한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궤도가 죽었다. 이 궤도가 죽었다고 해요. 이 여기 전기가 끊기는 거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기관사는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제사가 지금 신호가 안 좋으니까 뭐 최근 정거장까지 시속 45km로 운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관제사 입장에서는 여기 열차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너 앞에 그 신호가 지금 없어도 내가 45km로 운전하라고 해줄게 하는 이거를 우리가 지령 운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올까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지금 이 법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입교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궤도회로라 그러는데요. 이게 선로입니다. 선로. 이게 선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열차가 올라가면은 여기 차륜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차륜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여기 레일에는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차륜도 이거 쇠잖아요, 쇠. 그래서 이 전류가 일로 갔다가 이 쇠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계속 직진으로 가야 될 전류가 이렇게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단락이 돼요. 단락이 되면은 이 단락된 부분에 우리가 열차가 여기 있겠구나라고 관제사나 그리고 여러분들 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옆에 전광판 그런 거 보고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TC라는 거는 이 앞에 또 열차가 있겠죠. 앞에 또 열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또 가는 거를 가는 거를 또 인지를 하고 여기가 단락됐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단락된 부분 해고 얘랑 이렇게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지금 시속 80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또 거리가 가까우면 지금 너무 앞차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속 40으로 가야 되겠어요. 너무 가까우면 뭐 지금 정지를 해야 됩니다. 열차를 갖다가 세워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 ATC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이 전류가 원래 잘 가야 되는데 이 전류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이게 아예 이게 작살이 나는 거죠. 어디가 어디 이 상대 앞열차의 위치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속을 몇 속도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관제사가 이제 우리에게 뭐 앞에 있는 열차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게 지령 운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갖다가 따로 정해서 가라 하는 게 지금 이런 모든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제 36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자,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 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지 신호 뜨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정지 신호 있으면 그냥 무조건 멈추는 건데 정지 신호 있어도 갈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언제? 수신호에 의해서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이게 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정지 신호가 저도 이거 부분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는데 정지 신호가 이렇게 원래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정지 신호가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으면은 우리 열차가 이거를 갖다가 미리 보고 판단을 하고 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지 신호가 고장이 났어요. 정지 신호가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열차가 이렇게 곡선으로 돌고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수신호로 서세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열차는 원래 속도가 너무 세니까 이거를 보고 비상제동을 쳐도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 서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글이 중요한 거예요.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 현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넘어서 정지할 수가 뭐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그것도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경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 회색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 신호 현시 중이라도 운전 속도의 제한 등 안전 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신호에 의해 정지 신호가 현지가 있는 경우, 뭐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뭐 정지 신호의 현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단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 지점을 지나서 섰어도 뭐 안전 조치에 따라서 여기를 넘어서 지금 진행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행 허용 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 배색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 신호 현시 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 속도의 제한 등 안전 조치에 따라서 서행하여 그 현시 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지 신호가 이렇게 있어도 앞에 서행 허용 표지, 이게 사람이 설치한 서행 허용 표지가 있으면은 굳이 이 지점에 서지 않고 그냥 이 서행 허용 표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점을 넘어서 진행을 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제37조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데에는 신호 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 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으면은 신호 종류별 지시,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지시하는 게 우리가 정지 외에 진행, 뭐 감속, 뭐 주의, 뭐 경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일종 교육을 받았을 때 진행이 아마 105인가, 그리고 감속이 65, 주의가 45, 경계가 2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진행을 현시하는 신호지만 종류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 신호에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서행하라고 하면 당연히 감속해야겠죠. 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 해제 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는, 그러니까 서행 해제 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는 정상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서행 신호가 있고 서행 예고 신호가 있고 서행 해제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행, 우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서행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행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행 해제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서행 예고 때는 우리가 미리 이제 서행할 준비를 해서 속도를 낮춰야 되고요. 서행 구간에 들어와서부터는 무조건 시속 45? 시속 40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운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서행 구간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서행 해제되면은 우리가 다시 역행을 당겨서 정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입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4절 입판.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입판 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판 작업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사, 운전 취급 담당자, 입판 작업자, 이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서 입판 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판의 경우에는 입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입판 작업 계획서도 얘도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로 변경만 하기 위해서는 입판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판 작업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봅시다. 오랜만에 법을 봐서 그런지 되게 신설된 게 많네요. 자, 작업 내용을 적어야 되고, 대상 차량, 입판 작업 순서, 작업자별 역할, 입판 전후 방식, 입판 시 사용할 무선 채널의 지정, 그 밖에 안전 조치 사항, 이런 거를 갖다가 입판 작업 계획서에 넣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제 2항에 보면 입판 작업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거는 기관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입판 작업자, 기관사 포함. 입판 작업자는 차량과 열차를 입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자, 어떤 기준에 따른지 한번 더 봅시다.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판 작업을 하지 말 것. 이런 경우에는 입판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그렇죠? 입판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그렇죠. 열차 운행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자,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여객이 타 있거나 뭐 화약이나 위험물이 있으면은 충격을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시험 문제 제가 봤을 때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40조 선로 전환기의 세정 및 정위치 유지. 자, 본선의 선로 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 내의 선로 전환기를 연동 세정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연동 세정이 뭐냐면 이렇게 신호기가 있고 이게 선로 전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열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일로 가야 돼.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선로 전환기가 일로 개통되어 있으면은 항상 정지를 표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이 참. 그리고 이쪽으로 개통이 되면은 선로 전환기가 진행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로 전환기를 연동 세정해서 사용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만 상시 세정되어 있는 선로 전환기 또는 취급 횟수가 극히 적은 배양의 선로 전환기. 다만 상시 세정되어 있는 선로 전환기 취급 횟수가 극히 적은 배양의 선로 전환기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연동해서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연동 굳이 안 해도 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정되지 아니한 선로 전환기를 대양으로 통과할 때, 자, 세정되지 아니한 선로 전환기를 대양으로 통과할 때에는 세정기구를 사용하여 턱레일을 세정할 것. 세정이 안 됐다는 거는 선로 전환기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대양으로 통과한다는 거는 탈선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대양이 위험합니다. 배양은 선로 전환기만 파손되고 마는데 대양은 탈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정기구를 사용해서 세정기구는 막 얘를 갖다가 못 움직이게 딱 박아 놓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을 갖다가 딱 못 움직이게 딱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녀석을 아시겠죠? 선로 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둬야 된다. 다 썼으면 뒷사람이 또 잘 쓸 수 있게 원래 위치에 놔둬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둔다는 아니에요. 그대로 둔다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자, 측선 등에 정차를 시켜두면은 이렇게 본선이 있고 이렇게 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유치를 시켜 놓으면은 이 녀석이 굴러서 다시 본선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딱 밑에 꼭 딱 박아 놓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본선이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선이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열차의 진입과 입환. 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데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딴 열차가 이제 1분 후에 지금 들어옵니다. 이제 정거장에. 자, 들어오니까 지금 이 열차에 지금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이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입환을. 그래서 절대 입환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왜? 이 다만이 있고 뒤에 이렇게 지금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차의 도착 시간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있어요. 여기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 1분 후에 지금 KTX가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 서울역 안에서는 입환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입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안에서. 근데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안전 조치를 해놨어요. 안전 조치를 하면은 입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또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꼭 중요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거장 외 입환. 자, 다른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경우 어디?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신호기 안쪽 바깥쪽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호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신호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정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자, 정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지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이 뒷부분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신호가 방어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 뒷부분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신호기 안쪽이에요. 신호기 안쪽. 그래서 이거를 신호기 내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이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여기가 신호기 외방입니다.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지금 다른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 그러니까 이 뒤에서 지금 이 뒤에 있는 이제 이쪽에 있는 열차가 이제 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일로 출발을 했으면 요 안에서
이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기 바깥쪽, 이 열차에 대한 장내 신호기 바깥쪽이면 이 장내 신호기의 이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또 안전 조치를 하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하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력 기판이 나와요. 자,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 기판은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 기판은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운전 지급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 지급 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된다. 자,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다? 관제 업무 종사자, 운전 지급 담당자. OR입니다. 이 또는입니다. 또는 뭐뭐와 뭐뭐는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지만 또는 얘한테 이 기능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뭐와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승인을 받고 운전 지급 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지 말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5장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